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우연찮게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한 지역에서 또 한 건물에서 그런 피해를 봤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계약은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확실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잘 해야 됩니다. 꼭, 뭐 사회초년생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신혼부부들이 그런 일을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들어봤지만,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번 이렇게 좀 알면 이런 피해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좀 몇 가지 정도는 조심을 하게 되면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집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제3자가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집주인이 없는 경우는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뭐 전화 통화한다든지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또 얘기해서 또 촥 하게 되면 뭐 그냥 믿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제 피해를 보시는 건데, 어쨌든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집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계약이든 할 필요는 없다. 꼭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집주인이 오늘 참석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꼭 잔금 칠 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파기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치르고서 확실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를 좀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출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좀 많이 건물에 돼 있다든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등본을 한번 띄워보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거기 뭐 내역이 쭉 나오니까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 그때 또 한번 띄워봐야 되는데 그걸 안 띄워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조심을 좀 하면 그래도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발생이 되냐면,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지방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중개하시는 분한테 건물을 좀 관리를 해달라. 전월세라든지 이런 걸 좀 건물 어떻게 되는지 시설 관리부터 해서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또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약사항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하고는 분명히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한테 통보되는 거는 월세로 통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면, 주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전세 계약을 해버리니까 그 전세 계약이 월세로 주인한테는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건물 관리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통으로 해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전화성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피해를 보시는 건데, 어쨌든 간단한 겁니다. 꼭 주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모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주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 쓴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저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꼭 참석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좀 확실하게 잘 해야 된다. 어쨌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찝찝하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약을 좀 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추세도 늘어나고 있고, 뭐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사기 방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전세를 얻어서 집주인처럼 행세를 하고서 그거를 또 이제 전세를 낳고 뭐 그렇게 또 가로채고 도망가는 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확실하게 막 100%다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 수는 알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거는 모든 뭐 부동산 계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서 쓸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잘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거 만약에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제가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